네,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 보셨죠? 예전에는 코스피 3천만 가도 대박이다 이랬는데요. 이제는 기사에서 8,000피 돌파, 1만 피 기대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물론 정확히 말씀드리면 코스피 1만 피 시대가 열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코스피가 8,000선을 넘었고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만 포인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장중 30만 원을 훌쩍 넘었고 SK하이닉스도 200만 원을 가볍게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코스피 10,000포인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는요,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죠. 오늘은 주식 열풍 재산 분할에 대해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남편 명의의 하이닉스 주식, 아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 명의 삼성전자 주식, 남편이 재산 분할로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혼 직전에 내 주식을 팔아버리면 정말 끝일까요? 오늘은 이걸 의뢰인들이 실제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중심으로 쉽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죠. 변호사님, 남편이 삼성전자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혼하면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 소송 중에 주식이 2배, 3배 오르면 그 오른 것까지 나눠 가져야 되나요? 이 질문이 요즘 더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요즘 투자자들이 묶어서 말하죠. 삼전 닉스. 최근 보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고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율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주로 아파트, 전세 보증금, 예금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 주식, 코인, 스톡옵션, 비상장 주식까지 전부 재산 분할의 테이블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니라 거의 금융자산 분석 사건처럼 되는 겁니다. 네, 최근 제 어떤 의뢰는요, 변호사님, 남편이 주식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보니까 하이닉스가 엄청 올랐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요. 그런데 전부 남편 명의예요. 저는 못 받는 건가요? 반대로 이런 의뢰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직장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모은 돈으로 투자했습니다. 제가 종목 공부 다 했고요. 제가 사고 팔았습니다. 제 배우자는 투자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맞아요? 둘 다 억울합니다.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죠. 혼인 중에 번 돈으로 산 건데 왜 저 사람이 혼자 다 가져가? 다른 한쪽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공부하고 내가 리스크 감수하고 내가 매매 버튼 눌렀는데 왜 나눠 가져? 여기서 첫 번째 결론입니다. 명의만 보고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 명의인데요? 물론 명의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 분할에서는 그 명의가 전부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남편 명의의 주식이어도요, 그 돈이 혼인 중에 월급에서 나왔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주식이어도요, 혼인 중 부부 공동생활 속에서 형성된 돈이라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매매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가사나 육아, 생활 유지, 경제활동의 지원으로 기여를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혼 소송에서 주식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느냐보다 어떤 돈으로 형성이 되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의뢰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호사님, 주식은 제가 샀어요. 제가 리포트 읽고, 제가 미국장 보고, 제가 매수 버튼 눌렀어요. 배우자는 삼성전자랑 삼겹살도 구분 못해요. 그런데 왜 나눠야 됩니까? 이 말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법원은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매수 버튼을 누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는 있는데요. 이 투자 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게 되죠. 혼인 중에 급여인지, 부부 공동생활에서 모은 돈인지, 가정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건지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배우자가 주식 투자를 하고 다른 배우자가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다면요. 법원은 그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이 가능했던 배경에 다른 상대방이 가사에 전념하고 아이를 키우고 했던 기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식 사건은 누가 버튼을 눌렀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돈의 출처와
부부의 기여도를 보는 싸움입니다. 주식의 재산 분할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봐야 합니다. 첫째, 무엇을 나눌 것인가? 둘째, 얼마로 평가를 할 것인가? 먼저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상장 주식 재산 분할은 먼저 분할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기준 시점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때라고 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요, 이혼 소장이 접수된 일자 혹은 조정 신청일, 장기간 별거를 시작할 때 이런 시점이 파탄 시점으로 다투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부관계가 사실상 언제 깨졌는지, 그 깨졌을 때 내 남편이 삼성전자가 몇 주가 있었는지, 하이닉스가 몇 주가 있었는지를 이걸 먼저 보게 됩니다. 의뢰인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변호사님, 그 뒤에 내 남편이 주식을 팔았어요. 그래도 먼저 봐야 할 것은 그 파탄 시점에 그 주식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때 있었으면 그 이후에 팔든 현금화를 하든 다른 계좌로 옮겼든지는 그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게 되죠. 두 번째는요, 이 주식을 얼마로 평가할 것인가입니다. 여기서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놀라게 되죠. 변호사님, 제가 살 때는 5천만 원이었는데 팔던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요? 그런데 주식은요, 소송 중에도 계속 움직입니다. 주식의 종목과 수량이 확정되고 나면 그 가액은요, 원칙적으로는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소송 중 주가 상승이나 하락이 재산분할 금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혼인 파탄 당시에 하이닉스 주가 가치가 총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소송이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재판 끝날 때 그 주식이 무려 5억 원이나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소송 중에 하이닉스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면 줄어든 가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뢰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주식이 있는 이혼은 혼인관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계좌 평가액도 같이 흔들립니다. 자, 그럼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명의니까 내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명의는 중요하지만 무적방패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제가 공부해서 산 건데요. 그것도 중요한 사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원금이 혼인 중 공동재산에서 나왔다면 상대방의 기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 팔고 없는데요.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주식을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봅니다. 현금으로 빠졌는지, 다른 계좌로 갔는지, 그리고 부모님 계좌로 갔는지, 코인으로 바꿨는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되죠.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계좌에서 사라졌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에서는 그 돈의 행방을 설명해 보세요가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건 하나를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이라고 하죠. 최태원, 노소영 이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재벌 이혼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혼 전문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재산 분할에서도 시사점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핵심 구조는 같기 때문이죠.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배우자의 기여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이미 처분된 재산은 어떻게 볼 것인지. 1심에서는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5년 10월 항소심의 재산 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했고 위자료 20억 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법률 신문 보도에 따르면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6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또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의 비자금이 설령 이 SK에 유입됐다고 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를 재산분할에서도 노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이미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내용도 보도됐는데요. 네, 이걸 일반 의뢰인 사건으로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큰 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재산인지 특유재산인지 혼인 중 가치가 증가했는지 그 증가에 상대방의 기여가 있는지 이미 처분된 재산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그래서 최태원 노소영 사건은 금액이 커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과 기업 가치, 처분 재산, 기여도 판단이 이혼 재산 분할에서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이 또 물어보게 되죠. 그럼 주식 오르면 무조건 반반인가요, 변호사님?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반반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난 뒤에 한쪽 배우자가 자기 돈으로 새로 투자를 했다면 다르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별거 중에 경제생활도 완전히 분리가 된 상태예요. 그 후에 한쪽이 자신의 별도 자금으로 새로 하이닉스 주식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상승분에 기여한 것인지를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파탄 이후에 일방 배우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독자적인 투자 관리 행위를 했고 상대방의 협력이나 기여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상승분 전부 또는 일부가 제외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재산 분할은 명의자 승리도 아니고 무조건 반반도 아닙니다. 형성 시점, 자금의 출처, 파탄 시점과 평가 시점, 기여도 이 5가지를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의뢰인들한테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주식에 있는 이혼 소송이면 이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증권계좌 잔고 증명서, 주식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 매수 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파탄 이후 매도, 이체 현금화 내역,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이 이동한 정황, 미국 주식, 코익, 스톡옵션, 비상장 주식 보유 자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저 사람이 숨긴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료의 흐름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날짜에 이 계좌에서 이 금액이 빠졌고 그 다음 이 계좌로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재산 분할은 감정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숫자와 자료의 싸움입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코스피 1만 피 전망까지 나오는 시대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주식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시대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매우 기쁜 뉴스일 수 있죠.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요, 그 계좌가 재산 분할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주식은 명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 가격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혼 직전에 팔았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 재산 분할에서 주식은 언제 샀는지, 어떤 돈으로 샀는지, 혼인 파탄 시점에 몇 주 있었는지, 재판이 끝날 때 얼마인지, 그리고 부부가 그 재산 형성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뢰인들한테 늘 말씀드립니다. 주식 계좌를 숨기기 전에, 팔기 전에, 다른 계좌로 옮기기 전에 먼저 전략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3년 닉스 대박 계좌, 이혼하면 무조건 반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의자 혼자 가져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